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리뷰를 진행합니다. 글렌피딕 15년인데요. 인기가 많은 술이죠. 아마도 요즘 같은 혼술 트렌드의 위스키를 좀 마셔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꼭 경험해봤을 아주 대중적인 싱글 몰트입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는 리뷰인데요. 소신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의 위스키 리뷰 및 평점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점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렌피딕이 위스키 역사와 또 현재 어떤 싱글몰트 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데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역사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글렌피딕의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나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요. 1886년 이제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그랜트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일가가 중고 증류기를 구입해서 더프타운 지역에 증류소를 세운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듬해인 1887년 말에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위스키 브랜드가 기업형으로 대기업 간에 먹고 먹히는 어떤 먹이사슬 구조임에도 가족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작년 말에 아쉽게도 4대 CEO인 샌디 그랜트 고든이 돌아가셨습니다. 글렌피딕은 게일어로 사슴의 계곡? 뭐 이런 의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싱글몰트 위스키 중에 가장 유명하죠.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의 견줄만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렌피딕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최다, 최대, 그리고 최초. 자, 먼저 최다입니다. 싱글몰트 세계 1위 최다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글몰트 판매량 순위는 이와 같은데요. 이 중에 글렌피딕, 발베니가 이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의 회사이니까요. 대단하죠. 참고로 싱글몰트를 넘어서 위스키 전체, 그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 포함해서요. 전체 판매량 순위는 또 이와 같습니다. 이게 또 회사 순으로 또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 순으로 나열하면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최대입니다. 이는 최다 판매량이 가져다주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한데요. 글렌피딕은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생산량이 많아서 싱글몰트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맛 또한 좀 상당히 대중화가 돼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높은 생산량에는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금주법 시대에 당시 글렌피딕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오히려 증류기를 추가 구입하고 설비를 늘린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저런 정신 같은 법안이 20년 이상 지속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금주법은 정확히 1919년에 시행이 됐고요. 정확히 14년 후인 1933년 폐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입니다. 글렌피딕은 블렌디드 위스키가 주류였던 세계 시장에서 1960년대부터 싱글몰트 위스키로서 최초로 포문을 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때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킨 CEO가 바로 얼마 전 돌아가신 그 샌디 그랜트 고든입니다. 사실 금주법 시대에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면서 버틴 중류소 중 하나인데 금주법 폐지 후에 결국 빛을 봤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해야 할까요? 이때 살아남은 스코틀랜드의 중류소는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엔 최초의 싱글 몰트를 내놓게 되는 그 파격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최초의 싱글 몰트 타이틀과 함께 지금까지도 그 세계 1위 판매량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아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블렌디드에 비해서 개성이 강하고 약간 쏘는 그런 맛을 가진 싱글 몰트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맥켈란과 달리 글렌피딕은 버번 캐스크 숙성 원액을 주로 활용해서 화려한 오크 향이 특징입니다. 싱글 몰트임에도 또 부드러운 느낌 또한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대중적인 싱글 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이 글렌피딕 15년은 특히 글렌피딕이 자랑하는 솔레라벳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쉐리, 와인이나 꼬냑을 숙성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층으로 쌓은 오크통들을 위아래 양옆을 이제 관으로 연결을 하고 맨 위 통부터 술을 채워서 숙성시키고 맨 아래 통에서 이제 일부만 조금씩 빼내는, 그리고 다시 이제 위 통에 술을 채워 넣어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술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넣은 술과 예전에 넣었던 술이 섞이면서 특정 연도의 어떤 빈티지가 가진 특징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 15년은 버번 오크와 쉐리 오크, 그리고 이제 버진 오크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 오크통을 사용해서 15년 동안 이제 원액을 숙성시킨 후에 이 솔레라 탱크에 넣습니다. 이 솔레라 내부에는 50% 이상은 항상 채워둔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각설하고 좀 마셔볼까요? 먼저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컬러입니다. 컬러는 진한 편이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컬러링 위스키거든요. 7 필터드의 카메랄 컬러드 위스키입니다. 노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글렌피딕 특유의 시그니처 노즈가 있는데 굉장히 화사한 스타일이죠. 시트러스 향이랄까요? 약간은 풋사과, 그리고 뭐 약간 배의 느낌이 살짝 있는 것도 같고요. 약간 트로피컬한 느낌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버번 그리고 이제 버진 오크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크의 특징 때문에 오크 향이 많이 좀 묻어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스타일의 노즈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블렌디드 중에도 발렌타인이 약간 이런 느낌의 노즈가 있죠. 쉐리드한 느낌이 나중에 올라오는데요. 이게 인상적이진 않은데 세컨드 레이어에서 애플이 치고 올라옵니다. 전반적으로 금방 좀 무뎌지는 편인데요. 이게 글렌피딕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번의 느낌과 쉐리의 느낌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이고요. 약간의 1차원적인 느낌입니다. 네, 팔레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팔레트가 역시나 좀 평면적입니다. 레이어에서 층층이 뭐 시간차를 두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요. 좀 재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비빔밥을 먹는데
그 각각의 재료에서 나는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없는 상황이랄까요? 우리가 보통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컴플렉시티 하면 사실 이게 한 모금이지만 어떤 롤링, 에어링 등 마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캐릭터가 하나하나 살아 숨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같은 회사인 발베니는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솔레라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솔레라 시스템에 때려 붓게 되는데 캐스크 각각의 개성을 그래서 좀 잃은 느낌입니다. 대량 생산의 단점이랄까요? 약간은 블렌디드처럼 무딘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15년급 블렌디드 위스키 혹은 뭐 버번 위스키 등과 여러 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싱글 몰트가 제일 낫긴 하더라고요. 이 몰트 향이 너무 좋죠. 다만 싱글 몰트끼리의 대결에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또 화사함, 어떤 싱그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좋습니다. 살짝 오버해서 목 넘길 때 약간 꽃향기가 넘어가는 듯한. 네. 그리고 라벤더도 있어요. 이게 약간 헤더인 것 같기도 하네요. 피니쉬에서 살짝 주시하기도 한데요. 새콤함 이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스모키한 느낌도 있어요.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롱 피니쉬는 아닙니다. 금방 끝나버리죠. 네, 결론입니다. 글렌피딕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건 거의 유일하게 가족 경영을 유지해 오고 있으면서 또 세계 1위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스키 퀄리티 측면에서 파고들면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 발베니도 곧잘 만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만들지 못할까요? 다른 싱글 몰트들에 비해서 조금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팔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리뷰 중에서 아직도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정말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폭풍 공감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세계 1위 브랜드인 글렌피딕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보틀 중에 하나인데 이 위스키의 개성, 매력 이런 걸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세계 1등일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블렌디드 위스키를 즐겨 마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글렌피딕 15년은 코스트코 같은 데서는 10만원 안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남대문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른 데서라도 아무리 비싸도 13만원 내외로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이거를 보틀로 사기에는 약간은 좀 고민이 되는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글렌피딕 15년 솔레라의 81점 평가하겠습니다. 사실 80점 이상을 줘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